신에게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을 받아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영화 로마와 같은 영화가 탄생할 듯합니다. 나의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역사적, 정치적 서사를 풀고 또한 모순과 한계를 지닌 인간의 역사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작은 존재들의 강한 유대감이라는 것을, 이러한 아름다운 서사를 뜨거운 태양빛과 넘치는 파도에 투영하여 반사시킨 세계의 걸작 로마. 개인의 서사가 인간과 시대를 넘어 삶을 통찰하게 하는 예술이라는 활동에 대한 헌사 로마. 가정부 클레오는 멕시코 역사와 정치, 계급, 신분의 상처를 표현한 메타포입니다. 멕시코는 식민지 역사로 인해 지배층인 소수의 백인과 하층민인 소수의 원주민, 그리고 백인과 원주민의 혼합인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 클레오의 평범한 일상을 다루는 이 영화에서도 다수의 지배, 피지배 관계가 보이는데요. 거시적으로 과거 스페인이 자행한 혹독한 원주민 수탈의 역사, 그것은 클레오와 주인집이 방문한 백인의 집에 있는 수많은 박제동물과 새를 사냥하는 것으로 감독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에서 정부에서 클레오의 어머니의 땅을 빼앗았다는 대사로 과거의 수탈이 70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재 정치에 대한 민주화 운동도 영화에서 볼 수 있죠. 미시적으로는 클레오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온갖 일을 다 맡아 하는 클레오에게 백인 가족들은 클레오를 가족같이 챙겨주는 것 같으나 백인 가족의 방과 너무 다르게 허름한 클레오의 방, 그것도 주인 여자가 감시한다며 방에 불을 빨리 꺼야 하는 클레오의 방이 아마도 클레오에 대한 대우를 상징합니다. 백인 가족들이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바닥에 앉거나 혹은 서 있어야 하는 클레오. 클레오에게 친절하나 실제 클레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할머니. 바다로 놀러 갔을 때 클레오도 휴가이니 클레오에게 일 시키지 마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사를 보면 클레오의 삶의 겹겹에 끝없이 연장되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인주인 여자나 클레오나 둘 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은 똑같지만 아이들에게 아빠에게 보낼 편지를 쓰게 하고 클레오에게 짜증을 내며 스트레스를 푸는, 백인 주인과는 다르게 직접 남자에게 찾아가 모욕을 당하고 배신과 임신의 짐을 짊어지고도 화낼 곳도 푸념할 곳도 없는 클레오를 보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슬픔의 무게도 다름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영화에서 참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클레오가 외출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갈 때 클레오를 클로즈업 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노동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 그 많은 사람들 안에 클레오를 롱샷으로 잡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클레오의 삶이 클레오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유산된 계급, 신분 사회의 모순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고 표현하는 카메라의 구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종족이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고 자본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극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개인이 꿈틀거릴 수도 없기에 항상 참고 참았던 클레오는 파도 속의 위험을 겪고 난 뒤에 토하듯 그녀의 속내를 내뱉습니다. 전 아이가 태어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감독은 비극을 은유만 하면서 영화를 끝내지 않습니다. 감독은 영화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장면을 통해 희망을 선사합니다. 클레오는 자신의 아이는 구하지 못했지만 거친 파도 속을 걷고 걸어서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이 장면을 통해 감독은 계급, 종족, 신분을 모두 넘는 약자들의 연대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품습니다. 영화 로마는 이해하지 못할, 이해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모든 클레오를 위한 헌사이며 원주민의 터전을 빼앗은 후 그들을 하층민으로 이용하고 또한 그들을 발판 삼아 자신의 삶을 우아하게 포장했던 백인들의 부채의식을 갚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든 듯합니다.
물론 무한한 사랑을 주었던 가정부 리보에 대한 감독의 개인적 감사도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흑백인 이유는 종족과 피부색으로 삶을 재단했던 그 시대의 아쉬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